여러분, 70대 초반까지는 건강하던 몸이 어느 순간 급격히 나빠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70대 중반 이후부터 체력이 떨어지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걸 느낍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사실 70대 이후 건강이 나빠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건강관리 포인트를 짚어볼 겁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 감소, 면역력 저하, 식습관 변화,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작은 차이가 몇 년 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70대 중반 이후에도 건강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 내용 꼭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70대 중반 이후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근육이 적으면 신진대사가 낮아지고 체중이 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낙상으로 인해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빠르게 약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방치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계속 줄어들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근육 관리가 필수입니다. 70대 중반 이후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폐렴 같은 감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폐렴은 노년층에서 매우 위험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가볍게 지나가던 감기도 나이가 들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영양 부족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운동 부족도 면역력 저하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도 면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면 면역 시스템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면 감염병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관이 막히는 문제가 생기면 심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심장 건강이 나빠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런 질환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혈액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작은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심장과 혈관 건강을 챙기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식사량이 줄면 필수 영양소 섭취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식욕도 함께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치아가 약해지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량이 감소하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 근육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없어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면 다시 식욕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지 않으면 뼈 건강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커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줄더라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끼라도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생기면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고 체력이 더 빨리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량을 조절할 때는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고려해야 합니다. 먹는 것이 곧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 생성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면역 기능도 약해져 감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생선, 닭고기, 두부, 계란, 콩 등이 있습니다. 하루 세 끼에 걸쳐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아침에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닭고기 같은 방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C를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식사량이 줄어도 단백질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단백질 보충이 어렵다면 단백질 쉐이크나 요거트 같은 대체 식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과 면역력을 지키려면 단백질 섭취를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영양소 흡수율이 낮아지고 식사 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 식사량이 줄어들고
결국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단백질과 미네랄 흡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과 철분 같은 필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 변비나 위장 장애가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화 기능을 개선하려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같은 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해서 소화 작용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이 포함된 요거트나 김치 같은 발효 음식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습관을 조금만 조절해도 소화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영양 흡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체력이 저하됩니다. 70대 이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력 저하와 심폐기능 감소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이 증가하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고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신체 균형 감각도 저하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노화 속도가 훨씬 늦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70대 이후 급격한 건강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꾸준한 운동은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신체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라도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노화가 빨리 진행되므로 적절한 운동 습관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하지 정맥류나 부종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저하됩니다. 이는 허리 통증과 목 디스크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칼로리 소비가 줄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만이 되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를 볼 때도 틈틈이 몸을 움직이고 의자에 앉을 때도 허리를 곧게 펴야 합니다. 가능하면 앉아서 하는 일 대신 가볍게 서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면 건강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생활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과 뼈가 빠르게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근육과 뼈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웨이트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관절 건강을 보호하고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면의 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 서서히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운동 부족이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는 만큼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7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깊이 잠들지 못한다는 고민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수면 유도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쉽게 잠이 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이 줄어들어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잦은 화장실 방문도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밤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 동안의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밤에 쉽게 피곤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커지면 수면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지 않으면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낮잠을 길게 자면 밤에 깊이 잠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적절한 환경 조성이 숙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감기, 독감 같은 감염병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작은 병도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의 염증 수치가 증가하면서 만성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뇌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반응 속도 둔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치매 발병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낮 동안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면 기분도 쉽게 가라앉고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신체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욕 조절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과식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려면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숙면을 취하려면 먼저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이 많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쉽게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기기의 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몸이 이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늦게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오히려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밤의 숙면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에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요가를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프거나 너무 배부른 상태에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숙면을 돕는 음식으로는 따뜻한 우유, 바나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는 체온 조절이 쉬운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다음 날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라도 좋은 수면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70대 이후 가장 걱정되는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 감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는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신경회로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 공부,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을 하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이 뇌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세포 간 연결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견과류, 녹색 채소 같은 음식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뇌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기억력 저하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 외로움과 우울증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감정적으로 위축되고 무기력함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치매와 심장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감이 심해지면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면 삶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신체 건강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퇴직이나 자녀 독립 등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함께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고립감을 느끼고 우울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와 교류가 줄어들면 인지 기능도 빠르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나 가족과 자주 소통하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해 영상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배우거나 가르치는 활동을 하면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나 멘토링 활동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근육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작은 활동에도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좋은 근력 운동이 됩니다. 팔굽혀펴기나 가벼운 아령 운동을 하면 상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유연성이 증가하고 관절 건강도 좋아집니다. 운동과 함께 영양 섭취도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류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챙겨야 합니다. 하루 3끼 중 1끼라도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과 함께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면 뼈와 근육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 회복도 빨라집니다.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70대 중반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나 폐렴 같은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요거트,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먹으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면역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 구강 청결 유지 같은 위생 관리도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를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숙면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좋은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면 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한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삶에 대한 목표와 의미를 찾으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를 즐기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정신 건강이 더욱 좋아집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긍정적인 태도와 활발한 생활 습관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중반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와 예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몇 년 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관리, 사회적 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강관리법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건강 유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좋은 습관이 쌓이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